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또 수술 후에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정확한 설명을 못 들어서 제게 또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수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소회와 또 이러한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오늘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무슨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의학 기준은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분은 광대 수술 후에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제게 내원하신 분입니다. 광대 정면에서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조금 갭이 보이고요. 왼쪽은 보이지 않죠. 고개 든 모습에서 보시면 이쪽은 보이지 않고 왼쪽은 이렇게 좀 단차가 보이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면 환자분께서 왼쪽이 광대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양이죠. 그런데 CT를 찍었을 때 이렇게 사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4mm 정도 갭이 있는데 이게 과연 문제냐라고 제게 물으시면 저는 이 정도는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광대를 절골을 하고 다시 낫는 과정에서 일부 뼈가 흡수되고 다시 붙는 과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위 보시면 살짝 뼈가 이렇게 자라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mm 정도 되는 갭이 메꿔지는 데는 한 2, 3년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벌어지지는 않아요. 더 흡수되지도 않아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도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는 아치의 뼈가 잘 고정이 돼서 체부의 뼈가 잘 고정돼서 뼈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 뼈가 만약에 한쪽이라도 고정이 되지 않아서 덜렁거린다면 이런 부분에서 뼈가 더 흡수가 될 수 있고 이 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mm 정도 갭이 무조건 괜찮다 이런 말도 틀리고요. 뼈 고정이 잘 돼서 움직이지 않고 아치와 체부가 잘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정도 갭은 지켜보는 게 맞아요. 다만 또 피부가 아주 얇은 경우에는 이 정도도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명에 따라서 사선으로 움푹 패인 그런 함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 뼈 부분을 메꿔주거나 또는 뭐 지방이식 필러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면에서 보시면 측정을 해보면 4.43mm, 오른쪽은 4.41mm. 왼쪽 오른쪽 사실 이 갭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환자분은 왼쪽이 더 들어갔다고 느끼고 비대칭이라고 느끼죠. 이런 경우에요, 사면에서 볼 때는 요 정도 단차가 좌우 똑같지만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남아있는 안화뼈와 광대뼈가 이렇게 4.7mm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든 모습에서 이런 갭이 존재하죠. 결국은 이 갭은 만져지고 실제 피부에서 함몰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함몰된 부분이 보이게 되고 남아있는 뼈는 튀어나와 있어 보이고 이쪽 뼈가 없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함몰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물론 만지면 만져지고요. 근데 문제는 수술 후에 환자가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왼쪽 광대가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술해준 선생님께서는 그냥 쓱 보고 괜찮다, CT 찍어보면 안 돼요, CT 찍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환자는 괜찮다고 말만 듣고 뭐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가게 되고, 결국은 집에 와서 만져보면 그래도 여기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게 되고 인터넷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갖 막 분류합, 광대가 뭐 다 뼈가 흡수돼서 없어진다는 뼈 흡수 이런 용어들로 검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엄청 무서운 괴담 수준의 글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 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상담을 받게 되죠.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안면윤곽 뼈 수술을 하시는 분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을 수술해 준 선생님도 저는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거 잘못된 거야, 부작용이야 라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명확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환자분한테 수술해준 선생님처럼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해준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라고 되돌려 보내요.
근데 환자분들은 막 분노에 차서 막 따지듯이 아마 그 선생님들한테 찾아가겠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저를 또 원망할 거예요. 왜 환자한테 이렇게 불안하게 문제를 얘기를 해서 또 문제를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제 입장이 사실은 이런 수술, 이런 상담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게 환자분이 이런 의뢰를 주셔서 교정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한테 수술하시면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수술해준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보세요 라고 되돌려 보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요, 환자분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본인이 수술한 환자를 그냥 대충 만져보고 얼굴 보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CT를 찍고 확인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수술한 환자분을 간격을 두고 한 1년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내원하실 때 CT를 다시 또 찍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필요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CT를 안 찍어서 확인을 안 시켜주면 환자분들은 인터넷에서 또 엄청난 괴담 수준의 글로 불안하게 되는 듯해요. 그렇다고 제게 오셔서 이걸 얘기했을 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말은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런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확인을 했으면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환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울 듯해요. 다만 건강적으로 뭐 기능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꿔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슨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광대 수술을 한 건 아니잖아요. 미용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다면 해결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불안함이 있다면 CT를 찍어서 확인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분은 양쪽 광대가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고개를 들어보면 양쪽 역시 이렇게 단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면에서 보면은 뼈가 잘 붙어 있는 듯이 보이죠. 하지만 고개를 좀 들어보면 한 3.5mm 정도의 단차가 존재를 해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쪽 체부 고정을 할 때 앞쪽에만 고정을 해서 그래요. 사실 이쪽은 눈에 보이고 가까워서 편하거든요. 사실 요 부위까지만 가도 수술할 때 굉장히 고정하기 힘들고요. 또 고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앵글드 드릴이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 기구가 없는 병원이 의외로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위쪽에 고정하면 이 단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는 데서 이쪽 아래쪽 부분에 고정을 하다 보면 여기는 고정이 되고 여기는 눌려 들어가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거든요. 반대쪽도 보시면 사면에서 보면은 거의 뼈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단차 양이 한 6mm 가까이 되죠. 이 정도면 함몰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쪽에는 좀 함몰이 보이죠. 거기가 뼈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반대쪽은 한 3mm 정도 되는 거는, 요 정도 3mm 정도 되는 거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환자분께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을 수술해준 선생님도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CT를 찍고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교정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가서 따지듯이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되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환자한테는 불안감을 조장한 사람이 돼버리고, 의사한테는 같은 동료인데 어쩜 그렇게 말하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편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어서 그냥 사실을 보여드리고 이 부분을 수술해준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굳이 제가 다시 수술을 한다면 비용 발생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후에 주관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수술해준 선생님께 가셔서 CT를 꼭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같이 여러 각도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 수술에 응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이유로 CT를 안 찍어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 듯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어떤 병원 상담을 받으실 때 수술 후 CT 찍어서 단순히 수술 직후 모습이 아니라 한 4개월, 5개월 지났을 때 6개월 모습까지 이렇게 경과를 보면서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CT를 찍어서 뼈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해주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갭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실은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차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만 고정을 하면 안 돼요. 가능한 위쪽을 고정을 해야 이러한 단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만 고정하다 보니까 이 위쪽이 아래쪽으로 꺼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이 상부 쪽의 이런 단차는 아래쪽 고정 하나만 되어 있을 때 많이 생기는 부작용인 듯해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술을 해줬고 단차 없이 했어도 뼈가 나으면서 일부 흡수되고 이런 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것마저도 없애려고, 이런 불안한 맘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 어떤 수술 중에 어떤 조작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수술 후 불안함을 잠재우는 방법은 100마디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괜히 또 수술 후에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보면서 남의 CT 보면서 불안함 키우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또 그런 마음에 이 병원 저 병원 상담 받으면서 불안함을 더 키우지도 마시길 바라고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CT를 찍어서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